안녕하세요. 북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얼마 전에 2주 동안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탈리아 신혼여행을 너무 재밌게 다녀와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브런치에 글을 올리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몇 개 쓰고 작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바로 다음날 작가로 승인이 되어서 브런치에 저의 신혼여행 스토리를 조금씩 올려보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뭐냐면요. 제가 3월 달에 총 9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느꼈었던 책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라는 신태순 작가님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은 그 블로그에 서평을 남기기도 했었고 쇼츠에도 올렸었죠. 그래서 그만큼 읽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또 읽고 나서도 저한테 큰 여운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컨텐츠를 만들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될 때는 이 책을 다시 펼쳐보면서 좀 내용을 많이 참고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선 책의 표지를 먼저 보자면 굉장히 귀여운 폰트로 제목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거는 제목이 굉장히 긴 편인데 이걸 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 크기를 조절해서 조금 더 심플해 보이고 한 뭉텅이처럼 보이게 제목을 배치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나열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디자인처럼 어우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표지였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 거북이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거북이는 어떤 게으르다라는 특징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뭔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달려나가는 그런 콘텐츠 생산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부제가 자본 없이 콘텐츠로 10억 번 게으른 고수의 성공 비결이라는 건데요.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멘트들이 나와요. 저는 게을러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라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실 누구나 콘텐츠를 부지런히 만들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그걸 어떻게 쪼개거나 아니면 어떻게 내용을 좀 달리 구성해서 다양한 채널에 뿌리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게으르다는 특징으로 설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시작하고 돈을 벌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가이드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시작했던 사람은 정작 아무도 없고 뭐든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요즘 많은 그런 컨텐츠나 브랜딩 관련된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라. 좋아하는 일로 시작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좋아하는 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의 그런 브랜딩 과정을 봤을 때도 제가 독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는 좀 나중의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는 뭔가를 기록해야 되고 내가 배우는 과정들을 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느새 저한테 익숙한 일이 됐고 주변에서 잘한다라는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해라.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무작정 실행하려고 한다면 일단 좋아하는 걸 찾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내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다 기록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 라는 메시지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면서 어떤 분야의 기록이 나한테 더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죠.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책을 주제로 잡게 된 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기가 제일 쉬웠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가 쓰기 쉬워하는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써보지 않고서는 그 주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써보면서 나한테 어떤 주제가 어울릴지를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새로 시도하는 입장에서 뭔가 실천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다 다시 시도하고 이런 반복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가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여러 번 중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합니다. 이 말 굉장히 공감되고 또 저도 스스로 이 문장을 인지하고 있자라고 마음가짐을 다잡곤 하는데요. 사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나의 일상을 루틴하게 갖춘다는 게 일단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무언가 컨텐츠를 생산해낸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SNS에서 워낙 그걸 잘하는 분들의 결과물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내가 한번 실패를 하거나 내가 한번 멈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저 역시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그걸 한번 멈췄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걸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거에 자괴감을 갖기보다는 그렇게 새로 시도하는 나의 모습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컨텐츠를 만들다가 지치는 순간이 있을 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누구나 이렇게 멈추는 순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조금 더 힘을 갖고 컨텐츠를 생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무자본 컨텐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의 전반에 걸쳐서 컨텐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컨텐츠로 돈을 버는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압도적인 컨텐츠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는 기본이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의 그런 에너지 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발행하려는 컨텐츠의 분야, 그 주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꾸준히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판매를 위한 컨텐츠만 만들지 않기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컨텐츠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컨텐츠가 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컨텐츠로 돈을 버는 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은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돈을 벌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인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를 체크하면서 나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책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는데요. 저한테 특히 가장 도움이 됐었던 건 유튜브 촬영에 대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유튜브가 가장 어려운 채널이거든요. 일단은 영상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까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나오는 꿀팁으로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많이 찍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저도 이 조언을 듣고 나서 올리지 않고 그냥 찍기만 한 영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단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영상을 찍을 때 이 카메라 구도부터 시작해서 뭐 빛이 어떻게 와야 될지 내 뒤에는 어떻게 뭐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거의 한두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빛을 받든 배경이 어떻든 일단 찍어보자라는 마인드가 장착이 됐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를 좀 효과적으로 발행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작가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라방을 켜서 이제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라방이 뭐 한두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잘라가지고 쇼폼 컨텐츠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쇼폼 컨텐츠에 올리고 또 거기에 댓글이 달리거나 어떤 반응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 반응을 보고 그걸 이제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에 맞게 계속 여러 번의 촬영을 하거나 여러 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하위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위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글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책에서 나온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서 옆에 메모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분류해보고 또 그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회사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개인 브랜딩의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산성 그리고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건지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너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계획이신 분들은 꼭 사서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해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키면서 독서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